예, 정청래입니다.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의 대표를 꼽는다면 성공한 정책은 한류 확산이었고 실패한 정책은 제2건국운동이었습니다. 짧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와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성을 갖고 특히 관이 주도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2건국운동은 민간 차원에서 일어났다면 혹시 모르겠으나 그것을 제2건국운동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국민 세금으로 위원들 월급 주고 해서 성공하지 못한 정책인데요. 이 한류라는 것은 김대중 정부 김한길 문화부 장관 때 만들어진 조어입니다. 그때 문광부에서 했던 것은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1,500억을 지원하던 것을 3배로 늘려서 4,000억을 지원함으로써 한류의 맹아가 싹텄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고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은 문화예술 작품, 작가들의 창의적 상상력에 한계를 지어줬던 가위질 문화를 없앴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크게 공헌한 바이고 지금의 싸이를 만든 토대를 닦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위질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JSA도 나왔고 웰컴 투 동막골도 나와서 한국 영화가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이의 뷰 수가 내일 새벽에 1억만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1억만 명. 싸이의 지금 젠틀맨은 유일한 경쟁자가 강남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새로운 장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제가 문화관광위원회를 하면서 인천공항에 가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하면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감 때 제가 발표했었는데요. 그때 놀랍게도 그리고 좀 약간 좀 어이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치였습니다. 근데 김치가 대한민국 외교에 그리고 국익에 어떠한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이미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2위가 분단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 그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컨셉이 나올 것 같고 어쩌면 싸이라는 그런 가수 이름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공공외교의 개념이 문화외교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어쨌든 공공외교의 목표가 타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문제라면 그것의 70~80%는 지금 문화영역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을 미리 예측한 미국의 경영학자이자 석학이자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크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있다. 라고 이미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공외교가 문화외교가 아니다 라는 말은 맞지만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고 성과를 거둔 것은 결국은 한류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동유럽을 다녀왔는데 루마니아에서 현재 스코어 루마니아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가 무려 15편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잡을 쓴 보수적인 이란에서는 대장금의 시청률이 있을 수 없는 98%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1년간 가 있으면 유학하면서 깐수성을 여행했는데 워스 한국어는 나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바로 대장금을 안다. 이영애를 아느냐. 그리고 한국 이영애처럼 피부가 고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한국 화장품 사서 바르면 된다. 그러면 피부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꼭 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문화는, 한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앞서 나간 문화 선전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공공외교 그리고 타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결정적인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대만과 중국 등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반한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걸 다 긁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외교든 문화외교든 의도를 들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것도 관이주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영 교수님. 아까 저는 공감하는 것이 이걸 특별법으로 만들기보다는 프랑스처럼 정략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간섭하지 마라. 단지 도와줘라. 이러한 캐치플레이즈로 각 분야에 걸쳐서 조정회의 정도를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프랑스의 이 정략결정위원회를 한국에 그대로 직수입해도 될지 아니면 좀 보완할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보완해야 될 점보다는요, 지금 현재는 국회에 1회 보고하도록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제 법안 3개 나온 거 보면 맨 마지막 조문에 국회에 또는 국회 상임, 외통부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제 생각에는 그 이사회의 국회의 대표, 그러니까 외통부 대표 한 분, 그러니까 여야에서 추천하는 분 한 분씩이나 아니면 이제 문광부에서 예를 들어서 여야 추천하는 분 한 분이 이사회에 참가를 하셔서 상시적으로 보고를 받고 관심을 갖고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현석 교수님. 저도 17대 국회 때 문화관광위원회만 했습니다.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김하중 대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류를 중국은 이길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 그 핵심적으로 김하중 대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란 자유의 토양에서 자라는 열매다. 중국은 무한적인 자유를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는 항상 중국을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국가주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타국민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이익을 갈취해가고 있어 라는 의도를 들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특별법이? 제가 생각하는 이 법안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공공외교위원회, 총무실 산하든 아니면 어디든 간에 이게 법적 근거 없이도 세울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법 전문가 아니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야금야금 은근슬쩍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요란하게 외교부를 앞세워서 특별법을 앞세워서 마치 점령하듯이 했다는 그쪽의 방어벽만 블로킹만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사관에 문화원이 있는 24개국이 다 지위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문화원의 자율적인 활동을 더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또 질문드릴 것은 이런 정략결정위원회 같은 이러한 법이라면 혹시 가능할 수 있겠다. 근데 공공위기를 깃발로 높이 내세우고 우리가 당신들 나라에 점령을 해서 당신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당신들 호주머니를 긁어낼 거야. 하는 경계심을 한 3분 드릴게요. 초과질이 대신하지. 예.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공공외교의 목표, 타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문화외교를 어떤 단기적인 국가 이익에 결부시켜서 하는 것은 저는 반대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공공외교 증진위원 법안 자체를 어떤 특정 부서의 이 영역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 이게 좀 엉뚱한 예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싸이가 열풍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예를 제가 들어드리는데 2004년도에 제가 음악 하시는 분들 만났더니 한국에서는 음악을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5천억 시장이었는데 10년 전에 5천억 시장이었는데 이 무료 다운 때문에 1,500억 시장으로 3분의 1틈밖에 안 나가지고 국내에서는 기업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17대 국회 의정활동 때 배타정 전송권을 보장하는 거였어요. 음원을 관리해주고 난리가 났었죠. 무료다운 못하게 하니까 막 성지순례하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다운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을 해놓으니까 결국은 국내에도 투자하게 되고 국내에서 성공한 그런 음반사들이 결국은 해외로 진출하고 그래서 결국은 YG 같은 이런 기업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외교부에서 할 수 없는 수없이 높은 이런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이런 싸이 같은 이런 작품도 저는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듯이 이러한 공공외교를 위한 막힌 것을 뚫어주는 규제를 푸는
그런 법조항들 하나하나 없애는 것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기정 교수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화를 우리가 되게 컬처와 아트로 나누는데 아트가 조금 협의적 개념이죠.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없어서. 아, 네. 예, 그래, 압축해서. 오케이. 네. 이 문화를 협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문화와 관련된 입법기구의 혹은 정부의 정책은 보존, 후원, 장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생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문화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은 의미권을 같이 형성한다는 것이고 규범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이어서 우리가 자꾸 공공외교를 문화외교라고 하는 이게 싸이와 알트 중심으로만 보면 답이 자꾸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는 한 2, 3년 안에 한류 이게 아까 김대중 정부에서 이게 성공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한류가 대단히 중요한 국제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처럼 한류가 상업적 목적으로만 추진될 때 저는 곧 이 한계가 온다고 봐요. 한류에는 우리가 생산해내는 문화의 제품에는 콘텐츠에는 아까 우리 추 의원님 말씀하신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노력들이 국내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공외교는 한국이 외교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국제적인 이미지와 이것을 대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기를 좀 포괄적인 얘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조금 효과적인 수행 체계를 가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날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사실은 규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장려를 한다고 한다면 규제를 안 하면 당연히 반대급부로 장려가 될 것입니다. 공공외교의 컨셉이 저도 이제 마음에 와닿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정부 주도로 의도를 들켜서 가면서까지 특별법으로 요란하게 했을 때 어쨌든 우리 외교통상위원회도 각국에 나온 이런 정보관들이 다 이걸 파악하고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의도를 이렇게 들켜서 가면서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공공에게. 이거는 어떠세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지금 국가 이미지가 파편적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이게 물론 정부 부처의 특징 때문에 파편적일 수도 있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뭐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미지의 콘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추 의원께서 한국이 이게 더 장기적으로 정말 보편지향적인 통합지향의 국가 이미지를 가진다. 평화지향의 국가 이미지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외교정책 전반의 가이드라인이 돼야 할 텐데 만약에 한쪽에 문화외교에서는 계속 우리가 인류 보편적인 얘기를 하면서 한쪽에서 굉장히 강경한 정책들을 유지하면 여기에 매치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투사하고 싶은 우리의 이미지와 축적되어 있는 이미지 사이에 이게 전략에서 매치를 잘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코디네이팅 커미티를 가지자. 이게 공공외교 입법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더 열심히 배우면서 공부하고. 더 배울 것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문화외교하고 공공외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아주 좋은 정청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한류라는 것이 그 자유와 그다음에 가위질을 안 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문화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외교부에서 하고자 하는 공공외교는 싸이나 SM 엔터테인먼트를 시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싸이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상대편 국가 사람들한테 이런 음악이나 이런 문화는 한국이 가위질도 안 하고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라면서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미지를 설명을 하고 설득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공공외교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